이제 우리 일을 간섭하지 마세요. 5년 전 아들이 던진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아들이 의식불명인 여자를 업고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재산을 물려주세요. 8세 미숙에게 던진 첫마디였습니다. 15년간 연락 한 번 없던 아들이 돈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여자의 가방에서 떨어진 진단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방암 3기. 그리고 옆에 선 10살 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를 살려주세요. 가온 거절과 절망적 현실 사이에서 진짜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디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새벽 7시 미숙의 집은 고요했습니다. 68세 미숙은 혼자만의 아침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 간소한 반찬 몇 가지와 따뜻한 미숫가루 한 잔이 전부였습니다. 15년째 반복되는 이 시간은 미숙에게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이 식탁을 비추고 미숙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딩동, 딩동.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가 조용한 아침을 깨뜨렸습니다. 미숙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이른 시간에. 중얼거리며 일어선 미숙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현관문 앞에 선 미숙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른 아침 방문은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문고리에 손을 올린 미숙은 깊은 숨을 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미숙의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진호. 미숙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15년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들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42세가 된 진호는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등에는 의식을 잃은 듯한 여성이 엎여 있었고 옆에는 10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진호의 얼굴은 절박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숙은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나타난 아들, 그리고 처음 보는 여자와 아이. 진호의 숨소리는 가빠졌습니다. 등에 업힌 여성의 몸무게 때문인지 아니면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진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미숙은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5년 전 마지막으로 나눈 차가운 대화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제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때 진호가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 후로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미숙의 가슴 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리움, 원망, 당황, 그리고 모를 수 없는 불안감. 진호는 급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은영이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그때 진호가 업고 있던 여성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가방 속에서 흰 종이 몇 장이 흩어져 나왔습니다. 미숙은 무의식적으로 그 종이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진단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적힌 충격적인 문구. 유방암 3기.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남자아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아픕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미숙의 시선이 그 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처음 보는 손자였습니다. 미숙은 손자라고 불리는 아이를 바라보며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10살 민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작은 손으로 엄마의 팔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합니다. 재산의 일부만이라도. 미숙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15년 만에 나타난 아들의 첫 번째 요구가 돈이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뭐라고? 재산을 달라고? 미숙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호는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등에 엎인 은영과 함께 말입니다. 어머니, 제발입니다. 은영이를 살려주세요. 진호의 이마가 차가운 현관 바닥에 닿았습니다. 미숙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15년간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았던 아들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돈을 달라고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더니.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만 나를 찾아오는 거냐? 미숙의 외침이 현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이 무서워서 할머니의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정말 아파요. 제발. 아이의 절절한 호소였습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에 미숙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은영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진호의 등에서 몸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영아, 은영아. 진호가 다급하게 아내를 불렀습니다. 은영의 입 가장자리에서 거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아이의 절규가 미숙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졌습니다. 미숙은 당황했지만 재빨리 판단했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119에 신고해. 미숙이 소리쳤습니다. 원망과 분노보다 사람의 목숨이 먼저였습니다.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9입니다. 신고하시겠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상황실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가 경련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의식불명 상태고요. 진호의 목소리는 공황 상태였습니다. 미숙은 어쩔 수 없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와.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진호는 은영을 조심스럽게 안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겁에 질린 채 할머니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소파에 은영을 눕힌 진호는 아내의 이름을 계속 불렀습니다. 은영아, 정신 차려. 제발. 진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숙은 멀찍이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15년 만에 집안에 들어온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미숙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모성애와 배신감, 걱정과 분노가 뒤섞인 채 말입니다. 병원 응급실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대기석에서 민준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은영은 응급처치실로 들어간 지 1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소식이 없었습니다. 민준이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나와요? 아이의 목소리는 불안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곧 나올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자. 진호가 아들을 달랬지만 자신도 초조했습니다. 그때 의사가 응급처치실에서 나왔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세요? 진호가 급히 일어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내 상태는 어떤가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일단 응급처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요. 진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해요. 의사가 진단서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그럼 빨리 수술을 해주세요. 진호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의사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수술 전에 상담실에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야겠습니다. 진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의사를 따라갔습니다. 민주는 대기석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담실에서 의사가 차트를 펼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술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진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들까요? 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급수술비와 입원비, 항암 치료까지 포함하면 최소 5천만 원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보험은 안 되나요? 일부는 되지만 본인 부담금이 상당할 겁니다. 진호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머니에게 거절당한 상황에서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상태로는 48시간 정도가 한계입니다. 의사의 말이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진호는 상담실에서 나와 복도를 헤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아빠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아빠,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진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엄마가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는 좀 더 치료받아야 해. 진호가 겨우 말을 짜냈습니다. 그 순간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에게 매달렸지만 냉정하게 거절당했습니다. 15년간 쌓인 벽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진호는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민준아,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금방 올게. 어디 가세요? 민준이 불안해했습니다. 잠깐만. 정말 금방이야. 진호는 병원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채 옥상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병원 옥상문을 밀고 나간 진호는 차가운 바람을 맞았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호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망만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옥상 난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발밑으로 까마득한 높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이게 답일까? 진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보험금으로 은영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호는 난간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진호가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민준이 옥상문 앞에서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민준아, 여기 왜 올라왔어? 진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아빠가 무서워 보여서 따라왔어요. 민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아빠의 위험을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아빠, 여기 무섭습니다. 내려가요. 민준이 아빠에게 다가왔습니다. 진호는 난간에서 손을 뗐습니다. 아들을 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빠가 죽으면 나도 같이 죽을 거예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호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마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진호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옥상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급히 올라왔습니다. 거기 계신 분, 위험합니다. 보안 요원이 소리쳤습니다. 진호와 민준이 난간 근처에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저희 환자 보호자입니다. 괜찮습니다. 진호가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안심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세요. 진호는 민준의 손을 잡고 난간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때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이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진호야. 미숙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15년 만에 듣는 어머니의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진호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에? 병원에서 연락받았어. 환자 보호자가 옥상으로 올라갔다고. 미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제발, 제발 그러지 마라. 미숙이 진호에게 다가갔습니다. 15년간 쌓인 벽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민준이 할머니를 보고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이상해요. 아이가 할머니의 치마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미숙은 손자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진호의 눈에는 절망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저희를 포기하셨잖아요. 진호가 쓰디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은영이를 그냥 죽게 놔둬야 하나요? 미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의 절규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보험금으로라도 아내를 살리겠다고?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미숙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미숙은 진호와 민준을 데리고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옥상에서 벌어진 일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아들이 죽음을 선택하려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실에 앉은 진호는 고개를 떨군 채 말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아빠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하룻밤 지내거라. 미숙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의 문은 열지 않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현관에서 벗어둔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옥상에서 급히 내려오느라 가방을 제대로 닫지 못했는지 내용물들이 보였습니다. 미숙은 가방을 정리해 주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가방 속에서 낡은 지갑이 보였고 그 안에서 신분증 몇 장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린 미숙은 신분증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미숙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주소란에 적힌 글자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주소였습니다. 그것도 3년 전부터였습니다. 이게 무슨... 미숙이 중얼거리며 가방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가방 옆 주머니에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미숙은 그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자신의 집을 멀리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장을 보러 나가는 뒷모습을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미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진호가 3년간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을까? 미숙은 더 깊숙이 가방을 뒤졌습니다. 낡은 다이어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다이어리를 펼쳐보니 진호의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머니 집 앞을 지나왔다.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다. 건강하신 것 같아 다행이다. 민준이가 할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은영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다. 무서우다. 미숙은 일기를 읽으며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3년간 자신을 그리워하면서도 다가오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진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네, 진호입니다. 진호가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의사의 급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바로 갑니다. 진호가 전화를 끊고 일어났습니다. 민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뭔 일 있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불안에 떨렸습니다. 미숙은 아직 다이어리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가방을 챙기려다가 어머니가 자신의 일기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진호가 당황했습니다. 3년간의 비밀이 들켜버린 것입니다. 미숙은 다이어리를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 3년 동안 여기 살았구나.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찾아오지 않았어?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거절당할까봐 무서웠습니다. 진호의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15년 전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진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환자분이 뇌압 상승으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이 시간 내로 응급수술하지 않으면 의사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진호는 절망에 빠진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진호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이 아빠를 보며 무서워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어떻게 된 거예요? 미숙은 손자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진호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것만이라도 봐주세요. 진호가 미숙에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장기기증 동의서였습니다. 진호가 이미 작성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게 뭐야? 미숙이 서류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제가 죽으면 제 장기로 돈을 만들어서라도 은영이를 살리려고 합니다. 진호의 절박한 고백이었습니다. 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각막, 신장, 이런 걸로 얼마나 나온다고. 진호가 절절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값어치가 있을 거라고 병원에서 말했어요. 미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몸을 팔아서라도 아내를 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준이 아빠가 들고 있는 서류를 보고 물었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아이는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불안해했습니다. 아빠도 아픈 거예요? 민준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진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자신이 죽으려 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민준아. 진호가 급히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열이 심하게 나고 있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몸에 이상이 온 것 같았습니다. 119 불러. 미숙이 소리쳤습니다. 상황이 더욱 급박해졌습니다. 은영은 뇌압 상승으로 위험하고 민준마저 쓰러진 상황이었습니다. 진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제발, 제발. 진호가 의식을 잃은 민준을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미숙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며느리는 죽어가고 있고 손자는 쓰러졌고 아들은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벽이 순간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민준을 위한 구급차였습니다. 진호가 의식을 잃은 아들을 안고 구급차로 향했습니다. 미숙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민준의 작은 손을 잡은 미숙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무리 15년간 원망했어도 이들은 자신의 가족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미숙은 마침내 마음의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늦지 않았을까? 미숙의 가슴속에는 후회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는 차가운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숙은 딱딱한 벤치에 앉아 밤새 고민에 잠겨 있었습니다. 은영은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었고 민주는 소아과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두 병실 사이를 오가며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뇌압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의사가 은영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호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의 말이 진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미숙은 벤치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원망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진호가 미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볼펜으로 빼곡히 쓴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것을 읽어주세요. 진호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 미숙이 의아해하며 받았습니다. 제가 쓴 유서입니다. 진호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서를 펼쳐보니 15년간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15년 동안 원망하고 미워했지만 사실은 그리웠습니다. 첫 문장부터 미숙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은영이와 결혼할 때 어머니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게 가장 후회됩니다.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도 할머니를 보여드리지 못해 미안했습니다. 3년 동안 어머니 근처에 살면서도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유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를 용서해 주세요. 은영이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민준이만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미숙에 대한 간절한 부탁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죽으면 보험금과 장기 기증으로 은영이를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민준이를 잘 키워주세요. 할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제 잘못을 민준이에게까지 물려주지 마세요. 미숙은 유서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지 절감했습니다. 진호야. 미숙이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일시간이라고 했어요. 진호가 급박하게 말했습니다. 은영의 수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미숙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15년간 건드리지 않았던 남편의 유산을 써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미숙이 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진호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불안하게 바라봤습니다. 혹시 다시 마음을 바꾼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30분 후 미숙이 큰 봉투를 들고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금고에서 꺼낸 현금과 함께 남편의 마지막 편지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진호가 놀란 표정으로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이걸로 은영이 치료하거라. 미숙이 봉투를 진호에게 건넸습니다. 진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로? 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가서 수술 준비해라. 미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진호는 봉투를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호가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미숙은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절은 나중에 하고 지금은 은영이부터 살려라. 진호가 급히 수납창구로 달려갔습니다. 미숙은 남편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미숙아, 가족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진호를 용서해라. 남편의 마지막 당부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때 의료진이 은영을 수술실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자분들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간호사가 안내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자 진호는 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숙도 옆에 앉았습니다. 15년 만에 모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마음을 바꾸셨나요? 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숙은 잠깐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가족이니까. 짧지만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진호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15년 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나도 미안했다. 너무 고집을 부렸구나. 미숙도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수술실 위쪽에 있는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표시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2시간, 4시간, 6시간. 수술은 예상보다 오래 걸리고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의료진이 나와서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수술이 복잡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암 전이가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들을 때마다 진호는 초조해했습니다. 미숙은 그런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을 거야. 은영이는 강한 아이니까. 미숙이 며느리를 처음으로 따뜻하게 부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소아과 병실에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민준이가 깨어났어요. 아빠를 찾고 있습니다. 진호가 급히 민준의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미숙도 따라갔습니다. 아빠, 할머니. 민준이 침대에서 일어나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열이 내리고 상태가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민준아, 괜찮니? 미숙이 손자의 이마에 손을 올렸습니다. 네, 할머니. 근데 엄마는 어떻게 됐어요? 민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치료받고 있어. 곧 나을 거야. 진호가 아들을 달랬습니다. 미숙은 손자를 바라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처음 보는 손자였지만 이미 마음속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함께 살 수 있어요? 민준이 순수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미숙은 잠깐 망설였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살자. 15년 만에 진정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진호와 미숙이 급히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은영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진호와 미숙은 긴장한 채로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의사의 첫마디에 진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괜찮은 건가요? 진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암 조직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을 잠깐 멈췄습니다. 진호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일시적인 기억상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기억상실이요? 미숙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뇌 부종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겁니다. 의사의 말에 진호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구했지만 새로운 걱정이 생긴 것입니다. 언제쯤 의식을 회복할까요? 2-3일 정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떠난 후 진호와 미숙은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6시간 후 은영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간호사의 말에 진호가 급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미숙도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은영아, 괜찮아? 진호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영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딘가 멍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은영이 진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영아, 나야. 진호야. 너 남편요? 저, 결혼했나요? 은영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의사의 말대로 기억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진호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아내의 생명을 구했지만 이제는 자신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숙은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돌아온다고 했어. 미숙이 아들을 달랬습니다. 그때 민준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깨어났어요. 민준이 기뻐하며 은영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은영은 민준을 보고도 어리둥절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예요? 엄마, 저예요. 민준이요. 민준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호는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아직 많이 아프셔서 그래. 곧 기억하실 거야. 하지만 진호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미숙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수술비로 큰 돈을 썼지만 가족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매일 병원에 나와 은영을 돌봤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며느리에 대한 애정이 생겼습니다. 드실 수 있겠어요? 미숙이 직접 끓인 미음을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할머니는 누구세요? 은영이 여전히 미숙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진호 어머니야.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영은 미숙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구나. 죄송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나서요. 은영이 미안해하는 모습에 미숙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기억하면 돼. 미숙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15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직접 돌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진호는 병실 한편에서 복잡한 감정으로 이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의 변화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15년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할까요? 진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숙과 진호는 병실을 나와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있구나. 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아직은 어색합니다. 진호가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15년 동안 혼자 살면서 어머니를 원망했거든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가 이렇게 잘해주시는데도 진호가 말을 망설였습니다.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구나. 미숙이 아들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미안해할 것 없어. 당연한 거야. 미숙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도 시간이 필요해. 15년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겠니? 진호는 어머니의 이해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 병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할머니, 엄마가 뭔가 말하려고 해요. 두 사람이 급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은영이 침대에서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진호님? 은영이 조심스럽게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응, 맞아. 나야, 은영아.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은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기억을 잃어서. 무슨 말이야. 아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미숙이 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살려주셨다고 들었어요.
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 그런 말하지 마라. 우리가 가족이잖아. 미숙의 말에 은영이 감동했습니다. 진호도 옆에서 어머니의 변화를 지켜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15년간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도 기억나요? 은영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 기억나요? 민준이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 많이 컸구나. 은영이 민준을 끌어안았습니다. 병실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직 퇴원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의 생활에 대해서도 결정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미숙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퇴원하면 우리 집에서 지내는 게 어떨까? 진호와 은영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댁에서요? 응, 은영이 회복할 때까지는 누군가 돌봐야 할 텐데. 미숙의 제안에 진호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실까요? 당연하지. 우리가 가족인데. 미숙의 확답에 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감사히 신세지겠습니다. 2주 후 은영이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미숙은 아침 일찍 병원에 나와 퇴원 준비를 도왔습니다. 천천히 걸어.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야. 미숙이 은영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영은 여전히 걸음이 불안정했지만 많이 좋아진 상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진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치료비 때문에 어머니 재산을 많이 쓰게 됐잖아요. 진호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미숙이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이 집도 전세금을 많이 뺐어서 월세집으로 이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호의 고백에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영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님 집이. 괜찮아. 집이 중요한 게 아니야. 미숙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막막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70세가 가까운 나이에 다시 월세살이를 해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가족들은 현실적인 문제들과 마주했습니다. 진호는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고 은영은 당분간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내가 일자리를 구해야겠어. 진호가 구인 광고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42세의 나이에 새 직장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편하게 쉬세요. 진호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도 일할 수 있어. 미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68세의 나이였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진호는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벌이는 빠듯했습니다. 미숙은 폐지를 주우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했지만 가족을 위해서 참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무거워요. 제가 도와줄게요. 민준이 학교에서 돌아와 폐지 수레를 도와주었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미숙은 손자의 마음이 기특했습니다. 하지만 10살 아이가 이런 일을 도와야 한다는 현실이 마음 아팠습니다. 은영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부업을 찾았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포장지 접기 일이에요. 집에서 할 수 있대요. 은영이 작은 일거리를 가져왔습니다. 하루 종일 해봐야 몇 천 원 정도의 수입이었지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저 집 요즘 어떻게 사나? 폐지나 죽고 다니더라.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미숙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신경 쓰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준이 새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저희 집 가난하다고 놀려요. 민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진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까지 상처받게 만든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민준아, 조금만 참아.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괜찮아요, 아빠. 저는 할머니랑 있어서 행복해요. 민준의 말에 미숙이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무거워졌습니다. 손자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생활비 부족이 심각해졌습니다. 하루 두 끼로 식사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라면만 끓여 먹자. 미숙이 냉장고를 열어보며 말했습니다.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진호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더 많이 일할게요. 은영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나은 게 아니잖아. 무리하면 안 돼. 미숙이 며느리를 만류했습니다. 은영의 정기검진 결과도 걱정스러웠습니다. 재발 위험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계속 관리가 필요해요. 의사의 말에 가족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정기적인 검사비와 약값도 부담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숙은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김밥 장사를 해보자. 어느 날 저녁 미숙이 가족들에게 제안했습니다. 김밥 장사요? 은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내가 예전에 작은 식당도 해봤거든. 김밥은 자신 있어. 미숙의 목소리에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본금이. 진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작게 시작하면 돼. 노점부터. 미숙은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미숙과 은영은 함께 작은 김밥 노점을 차렸습니다. 학교 앞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만든 김밥 정말 맛있어요. 은영이 김밥을 맛보며 감탄했습니다. 너도 빨리 배워. 함께 해야지. 미숙이 은영에게 김밥 싸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은영도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도 몇 개 팔리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별로 안 팔렸네. 진호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와서 매출을 확인했습니다. 괜찮아. 시작이니까. 미숙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노점을 하는 미숙 가족을 수군거렸습니다. 저 나이에 저런 일을. 참 안 됐다. 미숙은 그런 말들을 들으며 상처받았지만 참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할 각오였습니다. 민주는 학교가 끝나면 노점을 도와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김밥 팔아볼게요. 민준이 큰 소리로 김밥을 홍보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모습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 참 기특하네. 김밥 하나 주세요. 민준 덕분에 조금씩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빠듯했습니다. 은영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진호는 과로에 시달리며 몸이 상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느라 체력의 한계에 달했습니다. 아빠 얼굴이 안 좋아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빠는 튼튼해. 하지만 진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미숙은 아들이 쓰러질까봐 걱정되었습니다. 동시에 자신도 나이가 들어 체력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월세집에서 네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는 시간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오늘 김밥 5개나 더 팔았어. 은영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데. 진호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성과였지만 가족에게는 큰 희망이었습니다. 우리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미숙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15년간 잃어버렸던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미숙이네 김밥 노점에는 조금씩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도 김밥 2줄 주세요. 근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 단골이 되어 매일 찾아왔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미숙이 정성스럽게 김밥을 싸주며 인사했습니다. 은영도 옆에서 김치를 담아주었습니다. 어머님, 김밥이 정말 맛있어서 소문이 났나 봐요. 은영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오래 서 있기 힘들었습니다. 은영아, 힘들면 집에 가서 쉬어. 미숙이 며느리를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더 할 수 있어요. 은영은 포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기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많이 좋아졌네요. 하지만 무리는 금물입니다. 의사가 은영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재발 징후는 없었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진호는 노점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가족 사업에 더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너무 힘드셨죠? 진호가 미안해하며 노점 준비를 도왔습니다. 괜찮아. 이제 우리 함께 하잖아. 미숙은 아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15년 만에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주는 학교에서 점차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림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민준아, 너희 할머니가 만든 김밥 정말 맛있더라. 반 친구가 말하자 민주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요리 정말 잘하세요. 민준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와 가족이 열심히 사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노점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여기 김밥 맛있다고 들었는데요.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다면서요? 손님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미숙은 정성스럽게 김밥을 만들었고 손님들은 만족하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빠듯했습니다. 노점 수입만으로는 생활비와 은영의 치료비를 모두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많이 일할게요. 진호가 야간 아르바이트를 추가로 하려 했습니다. 안 돼. 너까지 쓰러지면 어떻게 해. 미숙이 아들을 만류했습니다. 진호는 이미 과로로 몸이 상한 상태였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더 도와드릴게요. 민준이 나서려 했지만 아직 어린 나이였습니다. 미숙은 자신도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68세의 나이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가족 사이에는 따뜻한 정이 흘렀습니다. 은영과 미숙은 함께 김밥을 만들며 진정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어머님, 이 양념은 어떻게 만드세요? 이렇게 하면 돼. 비법은 정성이야. 미숙이 은영에게 요리 비법을 전수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네 가족이 작은 월세집에 모여 앉았습니다. 비록 공간은 좁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오늘 매출이 어제보다 좋았어. 진호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미숙이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정말 대단해요. 은영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병도 이겨내고 경제적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가족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저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민준이 가족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4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그림 솜씨가 늘었네. 미숙이 손자를 칭찬했습니다. 작은 월세집이지만 가족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15년간 잃어버렸던 시간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노점의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김밥이 다 떨어졌어요. 은영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는 김밥이 동날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내일은 더 많이 준비해야겠네. 미숙도 뿌듯해했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할머니 손맛 김밥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SNS에 올라왔나 봐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진호가 스마트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누군가 미숙이네 김밥 노점을 인터넷에 소개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호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배달일과 노점 운영을 병행하느라 체력이 바닥났습니다. 진호야, 얼굴색이 너무 안 좋아. 미숙이 아들을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티면. 하지만 진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은영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당신 배달일 그만두세요. 그럼 수입이 줄어드는데. 노점 수입이 늘어났잖아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은영의 설득에 진호는 고민했습니다. 정말로 노점 수입만으로 생활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한 달만 해보자. 미숙이 제안했습니다. 안 되면 다시 일자리를 구하면 돼. 가족의 설득으로 진호는 마침내 배달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노점 운영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진호가 합류하자 노점 시스템이 더욱 체계적이 되었습니다. 재료 준비, 장사 시간, 위생 관리까지 모든 것이 개선되었습니다. 아빠가 도와주니까 훨씬 편해요. 은영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미숙도 아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기뻤습니다. 15년간 못다한 대화들을 나누며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어머니, 15년 전 일 정말 죄송했어요. 그런 말 이제 하지 마. 다 지난 일이야. 진호는 매일 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빼먹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앙금이 완전히 사라져갔습니다. 민준의 학교 생활도 안정되었습니다. 이제는 친구들이 김밥을 사 먹으러 오기도 했습니다. 민준이 할머니 김밥 정말 맛있어요. 친구들이 칭찬하자 민준은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요리 천재예요. 민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사는 가족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은영의 건강도 꾸준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정기검진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전관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의사의 말에 가족들이 안도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신 덕분인 것 같아요. 은영은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이 치료에 도움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작은 월세집 식탁이지만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요즘 정말 행복해. 미숙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큰 집도 아니고 돈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진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행복해요.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든든해요. 은영도 동감했습니다. 민준이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최고예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15년간 잃어버렸던 가족의 웃음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마음만큼은 풍족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작은 월세집 안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내 가족이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미숙이네 김밥 노점은 이제 동네 명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김밥 5줄 포장해 주세요. 단골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미숙이 밝은 표정으로 김밥을 싸고 있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은영도 옆에서 능숙하게 김치와 단무지를 담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 프로 같아요. 은영이 시어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너도 많이 늘었어. 이제 내 솜씨 못지않네. 미숙과 은영은 정말 가족 같은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분식점 자리가 나왔대요. 진호가 기쁜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분식점? 네, 여기서 2블록 떨어진 곳인데 임대료도 합리적이에요. 진호의 설명에 가족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1년간 모은 돈으로 작은 분식점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해보자. 우리 김밥 솜씨면 충분해. 미숙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1년간의 노점 경험으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한 달 후 미숙이네 분식이라는 작은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노점보다는 훨씬 나은 환경이었습니다. 테이블 4개와 의자 16개가 전부였지만 가족에게는 큰 발전이었습니다. 첫날인데 손님이 많이 오네요. 은영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노점 시절부터 쌓인 단골들이 모두 찾아온 것입니다. 할머니 김밥 드디어 실내에서 먹을 수 있네요. 축하드려요. 손님들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미숙은 감동했습니다. 1년간 정성을 다해 대한 결과였습니다. 민주는 학교에서 돌아와 분식점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게 정말 멋져요. 그래, 우리 민준이가 좋아하니 할머니도 기뻐. 미숙이 손자를 끌어안았습니다. 민주는 이제 완전히 밝은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성적도 많이 올랐습니다. 할머니, 저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정말? 할머니가 다 가르쳐 줄게. 민준의 꿈도 생겼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요리하는 것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은영의 건강검진 결과도 완벽했습니다. 1년간 재발 징후가 전혀 없어요. 정말 기적이에요. 의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완전관의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네요. 은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이렇게 건강을 되찾을 줄 몰랐습니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은영이 시어머니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진호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로에 시달리던 예전과 달리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늘어난 것이 행복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진호는 매일 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빼먹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가족이잖아. 미숙의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가족들이 함께 앉았습니다. 1년 전을 생각하면 정말 꿈 같아. 은영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진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포기하지 않았잖아. 미숙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계셔서 가능했어요. 민준이 할머니에게 안겼습니다. 미숙은 손자를 품에 안으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15년간의 외로움이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네. 미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같은 병을 앓는 분들을 위한 모임을 만들고 싶어요. 모임? 네, 희망을 잃지 말라고. 저처럼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은영의 제안에 가족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많은 도움이 될 거야. 미숙이 며느리의 뜻을 지지했습니다. 은영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몇 달 후 작은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분식점 한편에서 매주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완치되신 거예요? 네,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가장 큰 치료였어요. 은영의 이야기에 다른 환자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미숙도 자연스럽게 그 모임을 돕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김밥 드시고 힘내세요. 미숙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나눠주었습니다. 작은 나눔이었지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분식점은 이제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찾아와 따뜻한 식사를 하고 갔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 동네가 더 따뜻해졌어요. 단골 손님이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미숙은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의미 있어질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이 함께 첫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펜션이었습니다. 할머니, 바다 처음 봐요. 민준이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정말 아름답네. 은영이 바다를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더 먼 곳도 가보자. 진호가 가족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숙은 손자와 함께 모래성을 쌓으며 행복했습니다. 68세에 처음으로 손자와 놀아주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밤 미숙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로 우리 가족이 함께한 지 1년 6개월이 되었다. 처음에는 15년간의 원망 때문에 마음을 열기 어려웠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시간들이 우리를 더 소중하게 만들어준 것 같다. 늦었지만 진정한 가족을 되찾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이 행복이 계속되길 바란다. 미숙이 일기를 쓰는 동안 가족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식점으로 돌아온 가족들을 단골 손님들이 반겨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따뜻한 인사들이 가족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미숙은 앞치마를 두르며 다시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은영도 옆에서 자연스럽게 도왔습니다. 진호는 주문을 받고 민주는 학교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 행복하세요? 은영이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미숙이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있어서. 작은 분식점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동네 전체에 따뜻함을 전해주었습니다. 15년간 끊어졌던 가족의 끈이 다시 이어졌고 이제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넘어서고 용서는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결말이었습니다. 미숙이네 분식점에서는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